여러분 두하! 서울시설공단과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 일상기술자 프로젝트 MC 두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셀프 수리 점검 꿀팁을 소개해주신 새 전문가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궁금해요 일상기술자 Q&A 토크쇼를 두두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분씩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설공단에 다니고 있는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문가 원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 맹관영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집, 자동차, 자전거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키워드 통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겨울 한파입니다.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수도 동파, 보일러 동파가 제일 큰 문제죠, 집에서는. 일단 수도 계량기 함이 있는 곳에 옷이나 발포 비닐, 열선 등을 감아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옷까지는 또 꽉꽉 넣으시면 안 돼요. 약간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보온재를 감싼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고 그 위에 비닐로 또 보양을 해서 완전히 밀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많이 추워진다고 한다면 보일러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온수 쪽으로 해놓고 물을 살짝 틀어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서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보일러를 외출로 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출보다는 저온으로 틀어놓으시고 추워진다고 하면 온수 쪽으로 해놓고 살살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집이 동파가 됐어요. 그러면 신고 전화는 각 지역 번호에 121번을 거시게 되면 상수도 본부랑 연결이 되고 거기다 신고를 하셔서 교체를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은 다산콜센터 120번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전문가님, 두두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파가 난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처는 올바른 건가요? 뜨거운 물을 바로 붓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수도 계량기 안에는 고무로 된 부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고무 제품들이 상하게 돼서 거기로 누수가 날 수 있어요. 심각하게 얼었다면 수도본부나 집 근처에 있는 그런 기술자를 부르는 게 맞지만 아주 경미하게 얼었다면 그곳을 수건이나 헌옷가지로 먼저 감쌉니다. 그리고 50도 미만의 따뜻한 물로 조금씩 부어서 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아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틀어놓으시는 게 좋죠. 이제 두 번째, 자동차 전문가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요즘 전기자동차에 부쩍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겨울철 전기자동차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배터리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온에서 보관해 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히터나 난방 장치를 이제 가동하게 되는데 히터보다는 핸들 열선이나 시트 열선을 사용해서 배터리 소모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냉각수가 얼지 않게 해주는 절연형 전용 부동액이 사용되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겨울철 자전거 라이딩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겨울철에 아마 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춥습니다. 진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계 용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이나 얼굴 그리고 귀, 손, 발 등에 적당한 보온 용품을 착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겨울철 주행 전에 부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도로는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도 있고 낙엽이나 미끄러질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일반 타이어보다 조금 더 접지력이 확보되는 겨울용 타이어를 쓰는 것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공기압을 살짝 낮추어서 접지면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자전거 라이딩을 쉬시는 분들을 위한 자전거 장기간 보관 방법 꿀팁이 있을까요? 케이블류를 모두 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변속 케이블을 당겨 놓은 상태로 오래 보관할 시 다시 주행할 때 변속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랫동안 자전거를 세워 놓을 시 공기압이 모두 빠져서 사이드월이 찌그러져서 옆에 자국이 남게 되든지 갈라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람을 넣고 필요할 시 타이어 옆면에 자전거 전용 타이어 보습제를 발라놓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셀프 수리입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위험한데 했던 사례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브레이크 라이닝은 잘 이제 교환하고 나서 네 곳에 이제 타이어를 다 조여야 되는데 세 곳만 조이고 한 곳을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행하면서 바퀴가 엄청 흔들리거든요. 주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짤이 있는데 집 구석에 구멍이 나서 바퀴 보이는 경우가 있었대요. 직접 수리를 해보시겠다고 우레탄 폼을 쏘고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셨는데 우레탄 폼이 이렇게 바나나 키가 아시나요? 바나나 키 이제 밖에 달려있던 거죠. 너무 성급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공부 많이 하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되게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도 요즘에는 새 자전거를 사게 되면은 집에 이제 박스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페달과 조향부가 조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모양만 갖추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이제 모양만 갖추고 이제 주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핸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가거나 잡고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숙이거나 어떤 분은 이제 페달을 한쪽만 들고서 털레털레 오더라고요. 페달이 이제 떨어져 나가서 한쪽 발로만 이제 타고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손재주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많이 공부한 다음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일상기술자 시청자 댓글 Q&A. 지난 일상기술자 프로젝트 영상을 본 시민분들이 보내준 질문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 첫 번째는 화장실 변기 백시멘트가 떨어져 불안한데 새 것처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화장실 백시멘트가 금이 가거나 아니면 조각조각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앉았을 때 이렇게 흔들흔들하고요. 그 사이로 이제 오수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일단 백시멘트는 제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망치랑 드라이버 같은 걸로 톡톡톡 아주 세게 말고요. 살살살살 치기만 하면 겉에 있는 것들이 깨져 나옵니다. 그럼 이걸 먼저 제거하고요. 그리고 몇 개는 좀 남겨놓는 게 좋아요. 수평을 맞출 때 이걸 모아주시고 나중에 백시멘트를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이걸 제거하고 도기와 타일 사이에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부품이 있어요. 그걸 정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심이라는 부품하고 이 도기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시멘트는 근처 철물점이나 천원샵 같은 데 가면 잘 팔아요. 처음부터 많은 걸 개서 물과 함께 개서 발라주면 이게 굉장히 빨리 말라요. 벌써 말라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씩 개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발라줍니다. 면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 옆에 묻은 백시멘트를 물로 절대 흘려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수구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은 걸레 같은 것으로 계속 닦아주시면서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하루 정도는 변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굳었을 때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고 시공하시면서 중간중간 물을 내려보세요.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시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 자전거 수리하러 가서 바가지 쓰지 않는 팁 알려주세요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비용만 지불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고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경우도 있고 그 실제 오해가 맞을 수도 있지만 사전에 정비 타겟을 좀 정하고 합의를 보시는 게 불필요한 상태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는 어떤가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러 간다 그러면은 무슨 부품을 교환하는지 확인하고 가면은 오일 필터라든지 에어 클리너라든지 아니면 엔진 오일 세 가지를 교환하게 되는데 금액이나 이런 게 이제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을 대충 예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인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개 업소를 방문하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견적을 미리 이제 확인하고 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업자분들을 불러서 견적을 뽑게 되는데 견적을 최소 2군데에서 3군데면 더 좋겠죠. 그렇게 3군데 정도 뽑아보시면 금액이 제일 높은 가격과 제일 낮은 가격 그리고 중간 가격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너무 낮은 업체는 조금 의심해 보셔도 되는 게 나중에 폐기물 비용 무슨 비용 하면서 더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금액보다는 중간 정도의 금액에서 그리고 그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 기타 등등에 대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걸로 해볼까요? 잘못 알려진 자동차 상식 무엇인지 궁금해요입니다. 이번엔 자동차 전문가님께 도착한 질문인데요. 자동차 운행 전 오래 예열할수록 좋은 건가요? 적정 시간 예열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그 엔진 아래쪽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일이 그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스톤 실린더나 미세 부분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하는 시간이 겨울에는 1분에서 3분 정도 윤활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특별히 상온에서 오일 점도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크게 그 예열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동 변속기 차량은 기어를 중립으로 해야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도도도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연료 소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신호에서 중립을 놓고 다시 D로 놓고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립에서 D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 자동 변속기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나중에는 프리비가 더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대기할 때도 D 드라이버에 놓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히터를 3개 틀면 연료가 더 많이 드나요? 겨울철에 이제 히터만 작동하게 되면은 연료 소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터 같은 경우는 그 엔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냉각수가 순환되어 열을 식혀주게 되는데 일정 온도가 된 그 냉각수를 가지고 자동차 히터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하고는 상관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던 자동차 상식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전기 자전거를 샀는데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전거 전문가님 많이 쉬셨죠? 네, 목이 잠겼어요. 예, 전기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과충전되거나 그다음에 과방전되는 현상을 꼭 사전에 예방하셔서 배터리를 관리하셔야 되고요. 외부 환경에 너무 오픈되어 있는 곳에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직접 구동계나 배터리 부분에 닿게 되면은 물론 이제 생활적인 방수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최대한 그런 환경을 좀 피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와 동력 부분을 이어주는 사이사이에 이제 녹이 발생하거나 접점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완전히 녹이 슬어 있거나 삭아서 좀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세 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 앞으로 자주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일상기술자! 우리 모두 될 수 있어! 안녕!